구급 시험 합격생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격 수기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 패턴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지금 말씀드리는 10가지 패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급 시험은 이제 올해 21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돼요. 올해까지는 고교 과목을 포함한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 4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포함이 돼서 내가 어떤 직렬을 선택하던 대부분의 직렬에서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기에는 선거행정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렬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험 제도가 변경이 돼서 22년도 시험부터는 전공 과목이랑 국어, 영어, 한국사 5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한다, 혹은 내가 기존에 시험을 준비해 왔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고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올해 시험을 처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원래 사회나 뭐 수학 같은 경우가 장점이 있어서 해당 과목으로 올해 시험을 볼래요. 라고 하시면 그러셔도 돼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특별하게 뭐 장점이 없고 저는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내년 시험에 변경되는 시험 제도 안에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크게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 보시고, 만약에 혼자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 나 이제 시험 제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학원에 오셔서 혹은 학원에 전화하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선택 과목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조금 미리 학원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복습이에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막연하게 난 학원에서 2달 동안 수업을 들었으니까 혹은 4달 동안 이론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5과목을 2달 동안 혹은 4달 동안 방대한 이론을 다 끝내는 거다 보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더해서 우리가 수험서로 보고 있는 기본수의 분량이 굉장히 상당해요. 근데 이거를 2달, 4달 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줄여나간 그 교재를 가지고 반복해서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실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모든 반마다 담임 직원분들이 계신데 담임 직원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수업을 듣는 거랑 외적으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4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4시간 수업 들은 분량은 가능하면 오늘, 못해도 내일까지는 다 복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100%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설명해준 내용을 나 혼자서 한 번 정도 복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수업을 반만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독이에요. 회독이라는 기준은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말 그대로 얼마나 반복해서 보느냐예요. 뭐 제가 우선은 뭐 작은 단위의 회독을 먼저 볼까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을 하겠죠. 혼자서. 그리고 나서 학원에서 테스트를 봐요. 어, 오늘 수업을 국어를 들었으면 다음 국어 수업 들은 날 오늘 수업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이제 월말에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는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받고 복습을 통해서 또 한번 받고 테스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한 번 더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4회독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거를 4회독이라고 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4회독이라고 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돌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양의 동일한 내용의 이론을 봤다 혹은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이 숫자가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랑 상담을 해봤을 때, 네, 합격자분들은 최소한 전체 책을 돌아보는 게 10번 정도의 회독을 거쳐야지 이론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어지는 과정인데 단거나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을 통해서 그리고 회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론을 보다 보면 내가 갖게 되는 나 혼자 내가 만들어낸 단거나 교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써서 요약한 내용들을 메모를 해서 교재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교재를 조금 더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고 볼 부분만 정리해서 단거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마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가 5과목에 대한 이론서를 다 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갈 때는 내가 정리해 놓은 단거나 교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은 단거나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앞선 복습 그리고 회독 그리고 이 담거나 하는 습관이에요. 가능하면 내가 아는 부분은 여러 번 보지 말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반복해서 봐서 약점을 줄여 나가는 게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습 그리고 회독 단권화는 반드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잊지 말고 해 나가셔야 돼요. 양을 늘리기보다는 줄여 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커리큘럼이에요. 사실상 학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커리큘럼에 관련된 상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지? 내가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다음엔 뭘 들어야 되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는 짜여져 있고 반복해서 많은 학생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희가 기본 이론 수업은 보통 학원에서는 2달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심화 이론 수업도 이어져서 2달 정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럼 4개월 정도 이론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기출 문제 풀이, 그리고 단원별 문제 풀이, 그리고 동형 문제 풀이 이렇게 세 가지 문제 풀이로 이어지는 게 전체 공무원 시험의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맞춤 커리큘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마스터 플랜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맞춤 커리큘럼은 해당 시기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문제풀이를 전부 다 끌고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은 시기상 7월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7, 8 기본, 9, 10 심화, 11월 달에 기출, 1월 달에 단원별, 3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 지금 시작할래요. 저 1월 달부터 더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 공부 시작할래요.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커리큘럼을 타면 내년 시험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내년 시험에도 저 어떻게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제가 11월 달 시작할 때 상담을 받았으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11, 12월에는 기본 수업을 들으시고 1, 2월에는 심화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3, 4월에 동형 모의고사를 들으세요. 기출문제풀이랑 단원별 문제풀이를 못 들으시니까 단원별 모의고사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1, 2월에 심화이론 수업을 들을 때 기출문제풀이를 혼자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기출문제는 꼭 보고 가세요. 이렇게 커리큘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모든 커리큘럼을 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시기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맞춤 커리큘럼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불필요한 학습량을 늘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내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에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풀이에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출문제풀이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기출문제풀이만 들으면 많이 받으시면 70점에서 80점까지는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80점에서 90점,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혹은 킬러 문제가 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론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80점 정도까지는 맞으려면 기출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올해의 기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3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올해의 기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의 유형이랑 패턴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과 기출은 항상 같이 가야지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뭐 국어에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국어 시험이 최근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서는 경향을 가지고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영어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기출 문제의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다른 사람들이 못 맞힐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은 저희가 매번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데 크게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0문제를 한꺼번에 100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혼자서 100분을 재놓고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편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내가 생소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에서는 저희가 월마다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7급 그 모의고사긴 하지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0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의 시간은 조금 더 주기가 짧아져야 될 거예요. 그게 저희 동형문제 풀이반이고 동형문제 풀이반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을 시간을 재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해요. 근데 학원에 다니면 동형문제 풀이반 와가지고 아침에 문제 풀어보고 혼자서 같이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해설 들으면 됐죠. 그럼 연습이 되겠죠. 근데 저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는데요 라고 하셔도 혼자서 시간을 재놓고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 안에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1분당 써버리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전부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김성현 선생님도 오셨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시간을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어나 한국사나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는 것만큼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을 열심히 하시고 이론이랑 기출문제 풀이를 열심히 보시고 시험 직전에 가서는 꼭 시간을 재놓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커리큘럼이랑 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학습 환경이에요. 저는 제가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집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뭐 많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집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시험 시간만큼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져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 높은 시간의 집중도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간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독서실이 됐건 도서관이 됐건 학원이 됐건 뭐 이제 뭐 스터디 카페가 됐건 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자극이 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는 저희가 7시에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영어 하프 모의고사를 매일같이 진행을 하는데 하프 모의고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7시 전에 학원에 오셔서 학원이 저희가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9시에 문을 닫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10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집에 가셨어요. 뭐 학원에서 집중도가 7시부터 10시 반까지 쭉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뭐 물리적인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편한 장소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꼭 내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계획적인 학습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게 하고 수업을 듣다 학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 오늘 어떤 거 공부하고 내일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고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루틴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꼭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이랑 이어질 텐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잡아 나가시고 그 안에서 작은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11, 12월에는 이론 수업을 들어야지. 근데 그 11, 12월 안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시간표 내에 있는 수업을 다 듣고 그 공강 시간에 남은 공강 시간에 어떤 과목을 복습을 해야지.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요일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혹은 내가 혼자서 그걸 짜기 어렵다면 학원에서 시간표가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수업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학습을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험이 생각보다 길어요.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까지도 준비를 하신 게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장 오늘 내일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뭐 지치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은 너무 뭐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계획적이지 않은 내가 무분별하게 공부하는 형태로 해서 나 스스로 지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셔도 되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반드시 학원에 상담을 받으셔서 이 계획을 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습관화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7월에 공부하던 습관을 3월, 4월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7시에 나오셨던 분이 3월, 4월에도 7시에도 나오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 물리적으로 학습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 여하와 다르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성적이 더디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습관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복습, 회독, 단권화 이런 부분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도 학원에 계속 나와 있어야지 습관처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 생활이 습관화하듯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서 지치지 않고 그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많은 합격생들을 봤고 그 합격생들이 꼭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들을 합격 수기에 남겨진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만 잡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반드시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